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배당 펀드죠. 맥쿼리 인프라 펀드와 KB 바레 인프라 펀드를 전용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계좌 이름은 공모투 융자 전용 계좌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정식 명칭은 투융자 집합 투자기구 전용 계좌라고 법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는 공모투 융자 전용 계좌라고 부르고요. 근데 또 그 증권회사에서 가서 물어보려고 하면 인프라 펀드 전용 계좌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인프라 펀드 전용 계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다고 하면 알아들으시고요. 이거는 또 맥쿼리 전용 계좌라고 얼마 전까지는 이거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요거 하나였었기 때문에 맥쿼리 전용 계좌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잠깐 상식선에서 좀 요게 왜 이렇게 불리는지 말씀드리냐면 이 법적인 용어부터가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런 건데요. 여기서 이 집합투자기구라는 얘기는 이거를 영어로 해석하면 펀드입니다. 이게 법적인 집합투자기구란 말이. 그래서 투융자 펀드 전용 계좌라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앞에 있는 투융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투자와 융자를 줄인 말입니다. 근데 이 투융자를 할 수 있는 펀드가 인프라 펀드거든요. 인프라거든요. 인프라 펀드라서 결국 이 말을 뭐 큰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로 말씀드리면 인프라 펀드 전용 계좌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펀드 전용 계좌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 증권회사에서는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거기는 어떻게 써여 있냐면 공모투 융자 전용 계좌라고 써여 있어요. 왜 앞에 또 공모가 붙었냐? 이 공모가 증권회사에서는 보통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 펀드는 하우징에서 별도의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고 공모는 일반인 상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 펀드다 그래서 앞에 공모 인프라 전용 계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모 투융자 전용 계좌라고 또 증권회사는 불립니다. 근데 보통 때는 그냥 가서 말씀하실 때는 뭐 인프라 펀드 전용 계좌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긴 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좌에 혜택은 뭐가 있냐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제 혜택 때문인데요. 이거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당을 받는 이 인프라 펀드의 특징에 맞게 이건 배당 소득세 15.4%를 띠게 돼 있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같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15.4%를 떼긴 떼지만 그렇게 금융종합소득과세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라는 혜택이 하나 있고요.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분들도 여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건 굳이 뭐 여기에 그냥 분리과세 혜택만 있는데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금융소득 조기 은퇴나 파이어족 하시는 분들한테 배당 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한 현금 흐름인데 그걸 2천만 원 안쪽으로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투자할 때도 요즘 배당 포트폴리오를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름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입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전 금융사 통틀어서 1인 1계좌를 할 수 있고요. 한도는 1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이거는 일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년 말까지만 지금 적용이 되고 납입 시점으로부터 3년간 혜택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28년 10월에 가입했다. 그러면 31년 9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일몰 규정도 또 이게 연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8년 말쯤에는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연장이 안 된다고 해도 31년 뭐 10월까지는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가져갈 만한 계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에 비해서
또 한도는 1억을 그렇게 가져가는 한도 있는 그 계좌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ISA도 한도가 2천만 원이고 그거를 5년 다 가입해서 1억 한도를 가져오는데 비해서 이거는 한 번에 1억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서 1억이라는 게 꽤 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품들도 뭐 IRP나 연금저축도 1년에 1,800이 한도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한도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리츠 분리과세 계좌도 5천이 한도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계좌를 조금 그래도 돈이 투자할 만큼 여유가 충분히 있는 분들을 위한 계좌다 보니까 한도가 크고 대신 저율 혜택은 없더라도 분리과세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입에 그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좌가 인기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투자 가능한 상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펀드와 KB 바레 인프라 펀드 딱 두 가지고요. 요 상품들에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맥쿼리 인프라 펀드입니다. 이거는 거의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되고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11,340원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6.7%입니다. 배당금은 연 760원, 1년에 2번 2회 배당을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기준, 올해 11월 기준 이렇게 1년을 봤을 때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1.3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은 뭐 유료도로, 항만 등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하고 배당이 기존의 히스토리도 그렇고 수준도 굉장히 안정적이나 요 실적 둔화 리스크가 조금 있어서 주가 상승률이 조금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10년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펀드 가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 2021년까지는 굉장히 우상향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14,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인기가 있었다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2022년, 21년 말 이쯤부터 계속 떨어졌는데요. 이유가 그 유료 도로 항만 등이 이제 그 10년, 20년 이렇게 그 인프라 배당을 받다가 반납하고 새롭게 투자가 일어나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런 인프라 펀드에서 투자하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2번 내지 3번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 희석됐죠. 그러니까 펀드 가격이 희석되는 바람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도 한 6.7% 정도 배당 수익이니까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최근 들어 이 배당률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거래량이 좀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7%는 사실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맥쿼리 인프라가 보통 그 6% 내외 정도가 사실 일반적인 배당률인데 비해서 그 펀드 가격이 희석되다 보니까 6.7%까지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리스크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라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희석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인프라 중에 부산 항만 쪽에서 약간 그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배당금 자체가 매년 상승했었는데 작년 올해 그 배당금이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적 둔화 리스크에 그 조금 노출돼 있어서 그 부분이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B 바레 인프라. 이건 작년 11월에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는 126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6.3%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년에 2번 배당해서 합쳐서 650원 정도 나오고, 이건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31% 정도 됐는데, 여기 밑에 그 테이블을 보시면, 이게 작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그 주가가 거의 8,000원
조금 안 되게 7,800원 이 정도 선에서 올해 거의 1년이 딱 되는 시점에 거의 10,000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30%, 여기 아까 위에서 보신 대로 31% 늘어났는데, 이게 중간에 이쯤 그 한 7,000원까지 8,000원 요 정도 수준에서는 주가 배당률이 거의, 당연히 가격이 낮다 보니까 7에서 8% 정도 그렇게까지 그 높아졌죠. 그 7,000원일 땐 거의 9% 정도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펀드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은 6% 정도 선에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KB 발해 인프라가 그 6%에서 7% 사이, 뭐 7%를 얘기를 했겠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6에서 7% 사이가 그 일반적인 배당 수익률이라고 봤을 때 현재 수준이 그 적정한 그 주가가 아닌가, 펀드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한 6에서 7% 정도 사이에 안정적인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배당으로 창출할 수 있는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 하나만 있는데 이걸 누가 투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는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ISA도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투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린 리츠 분리과세 계좌도 금융소득 2천만 원 넘는 사람들은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라고 해서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요. 뭐 고소득자 자산가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 펀드를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 왜냐면 꾸준한 그 현금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이 계좌가 그렇게 나쁜 계좌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은퇴 후 안정적 현금이 흐름이 필요한 사람,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파이어족이나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정적 현금 흐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 펀드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이 배당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항상 뭐 플랫하거나 조금씩 우상향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현금 흐름이 계속 안정적으로 흐르는 걸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하나 예를 들면 요즘 커버드 콜 투자하지 않습니까? 커버드 콜도 이렇게 해서 뭐 우상향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커버드 콜은 배당금이 많은데 이거는 배당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주가의 뭐 7%, 10%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에 따라 배당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안정적 현금으로 볼 수 없고 변동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굉장히 좋은 투자 그 하나의 비중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배당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의 일부 비중을 당연히 그 담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6%에서 7% 정도는 그 보통 배당 포트폴리오에서 나쁘지 않은 배당률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고배당주 ETF도 투자하고 배당주에도 투자하고 여러 채권에도 투자하지만 당연히 이 인프라 펀드도 그 비중 있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지난번 말씀드린 리츠 ETF랑 함께 해서 요 두 개를 보통 리츠 인프라 펀드 두 군데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배당 포트폴리오에 일부 비중을 태우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SA와 IRP에서도 이 인프라 펀드들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는 또 세율이 더 낮지 않습니까? ISA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 되니까 거기서 투자도 해도 되고요. 또 IRP에서는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로 투자하니까 거기서 물론 투자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보통 이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 그 매력적인 그 고배당 상품들을 투자하고, 여기서는 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 인프라 전용 계좌에서 별도로 투자해서 비중을 맞추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아니면 인프라 펀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군데 다 뭐 이 전용 계좌에서도 투자하고 또 IIS나 IRP에서도 다 같이 투자해서 투자 그 금액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인프라 펀드의 전용 계좌인 투유융자 집합 투자기구, 다른 말로 해서 공모투융자 전용 계좌에서 그 인프라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